네, 안녕하세요. 퍼센티 잭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옆에 계신 분은 퍼센티를 직접 사용해서 인터뷰를 해주신 대표님인데 오랜만에 모셔봤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타셀러 구익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셀러 구익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도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채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매 대행만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구매된 이제 1년 6개월 차 됐고요. 1년 6개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반자동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자동만 하시고 수동도 따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수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수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퍼센티를 쓴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퍼센티를 활용해서 수동 등록을 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퍼센티로 그냥 일단 수집은 하고 거기서 이제 수동으로 번역도 다 하고 뭐 마케팅 요소도 다 넣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퍼센티가 이제 이미지 편집 기능 이런 게 훨씬 엄청 이렇게 유용해가지고 원래 이미지 번역 솔루션도 많이 쓰시는 거 그거 제가 써봤는데 퍼센티로 쓰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맞아서 가공할 거 가공하고 그다음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해서 그렇게 수동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뭐 본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투잡을 하셨는지? 네. 뭐 저는 이제 계속 30대 초반까지 영업직에서 일을 하다가 구매 대행으로 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확 전업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직원 3명 뽑아가지고 사업화를 시켜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대표가 너무 초보다 보니까 직원 운영이 안 돼서 직원 이제 한 달 만에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하고 이제 혼자서 이제 열심히 해서 최근에 이제 직원 1명과 6개월째 하고 있다가 지금 또 나가게 돼서 새로 이제 채용을 하려고 굳이 공고를 내놨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요? 네. 혼자 힘드시겠네요. 쉽지 않네요. 네. 이게 사실 구매 대행의 핵심은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주문 처리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래도 핵심은 업로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무한 작업 반복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조금만 나면은 그거 이제 순이익으로 두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알바분을 먼저 고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긴 합니다. 사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반자동 방식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 들어서면 오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뭐 상품 소싱을 하고 이제 알바나 직원에게 업로드를 맡기고 또 후에 이제 주문 처리까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장은 대표는 이제 전체적으로 케어만 하고 나머지는 오토로 사업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매출 3천 이상 나오게 되면 웬만한 이제 어떤 사업보다도 오토로 돌리면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거나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힘든 점은 진짜 뭐 손가락으로 세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죠.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생각해보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성장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2월에 CJ 택배 파업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대부분의 그 배대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CJ 택배를 활용했는데 그때 택배가 거의 다 막히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갈 무렵에 춘절이 됐고 춘절이 끝나갈 무렵에 중국 이제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지방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한 거의 그때 이제 중국 구매 대행 하신 분들은 거의 진짜 이게 생지옥 아닌가 이런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한 4개월인가요? 4개월 정도 힘들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그때 이제 평생 먹을 욕을 아마 다 먹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셀러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작년 진짜 겹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도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최악의 악재가. 사업의 친절에 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겹쳐가지고 아마 아직까지도 주문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아직까지도 배대지에서 주문 처리가 안 된 곳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고객들이랑 이제 유저분들이랑 소통을 계속 하고 있지만, 네. 계속 뭐 파업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시기를 좀 이겨내니까 중국 판매자도 분별이 어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이렇게 배송도 책임져주고 또 AS, 뭐 CS까지 처리해주는 판매자가 있는데 아닌 사람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되게 도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또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죠. 확실히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걸 또 맞이했을 때 단단해지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겹쳐서 일어난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제일 중요한 우리 대표님들이 보시고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매출을 내셨을까? 네. 이게 또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매출이 얼마나 나오실까요? 지금 3월이죠. 3월 현재까지는 매출이 6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따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서 뭔가 이제 중국 구매대행 매출을 좀 키우기보다는 사입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시간을 쏟고 있어서 매출은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럼 그 6천이 퍼센티로만 설명해서 나신 매출인가요? 6천이 지금 네. 이제 수동을 제가 상품을 기획한 게 있는데 구성품이 좀 많아서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내려놓고 해도 퍼센트로만 해도 3,500, 4천?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영상을 딱 진짜 매출 인증을 하고 실제로 진짜 매출을 퍼센트로 내신 대표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건 신뢰가 가는 매출입니다. 퍼센트 진짜 좋습니다. 퍼센트가. 네. 그러면은 마케팅 같은 거는 따로 안 하고 계신가요? 수동 상품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무조건 해야죠. 왜냐면 쏟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고객에게 더 잘 노출시키고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필수인데 보통 이제 저는 그 마켓별로 그 퍼센티로 이제 상품을 많이 파시다 보면 특정 상품군이나 카테고리가 어떤 마켓에 잘 팔린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똑같은 상품을 모든 마켓에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마켓에 그 마케팅 비용을 좀 넣어서 수동을 이제 기획해서 띄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수동으로만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주로 어떤 카테고리를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공구류나 네, 농기계 뭐 이런 데서 이제 소싱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전자제품이랑 생활자파 쪽으로도 좀 구성품을 섞어서 기획을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생활자파는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가공을 해서 광고를 하니까 효율이 너무 잘 나와서 네, 그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생활 자파는 하고 있는데 생활 자파가 굉장히 단가가 저렴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국내에 있는 다이소 이런 데 가도 생활 자파가 많은데 그거에 반해 의외로 그 중국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단가가 너무 저렴하니까 뭐 끼어서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잘 팔리죠. 예를 들어서 뭐 연필을 산다고 하면은 뭐 볼펜을 좀 더 얹어준다든지, 뭐 공책을 산다고 하면은 볼펜을 얹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끼워서 파니까 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판매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뭐 반자동 같은 경우도 솔루션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이제 차별화를 뭐 두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말씀해 주셨던 뭐 이런 볼펜 같은 걸 판다 해도 이제 남들 뭐
뭐 5개 세트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100개 세트, 200개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량으로 사시는 분들이 수요가 있거든요. 특히 뭐 11번가나 뭐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단체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트 구성을 해놓으면 잘 팔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트, 생활 자판은 세트가 좀 핵심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 마켓을, 저희가 그 국내 9대 마켓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다 입점을 하고 계시나요? 저 위메프 빼고는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 유메프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좀 놀랐던 게 퍼센티 쓰면서 인터파크에서 저는 상품이 그렇게 잘 팔리지 몰랐거든요. 아, 네네. 네, 인터파크에서도 매출이 이제 뭐 300에서 500 이 정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터파크나 유메프도 사실 꾸준히 매출은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막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그런 것처럼 확 뛰진 않는데 좀 잔잔하게 매출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잔잔바리로 이제 네. 재미가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왕 업로드 하시는 거 버튼 하나면은 이제 퍼센트로 쫙 뿌려지니까 네. 입점을 다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UF 빼고 네. 입점하신 마켓 중에 주 매출을 일으키는 마켓은 어디일까요? 저는 사실 달마다 좀 다른 편이긴 한데 어, 이번 달에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보고 오니까 11번가에서 제일 많이 팔렸고요. 아, 11분가? 네, 11번가에 제일 많이 팔렸고 이제 소싱을 이제 11번가 내에서 해서 11번가에서 띄울 상품을 선정해서 이번 달에 11번가에 매출 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월별로 저는 좀 차등을 두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 11번가는 저희가 흔히들 그 일반으로 판매하면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대표님도 일반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터트린 상품은 해외로. 해외로? 네, 해외로 팔았어요. 진짜요? 네. 저는 그 11번가 글로벌이 상품이 한 2, 3천 개가 있는데도 상품이 진짜 거의 안 팔리더라고요. 예, 이 마케팅 안 하면 잘 안 팔립니다. 마케팅 안 해서 그렇군요. 일반은 정말 이제 그냥 반자동으로 상품 소싱만 잘하면은 정말 이제 잘 팔리거든요. 11번가 일반이. 근데 해외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마케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일반도 원래 예전에는 일반으로 해도 그 G마켓에서 단속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속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단속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정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경고를 주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판매를 하시다가 뭐 글로벌로 전환하시는 게 저는 뭐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아까 뭐 생활 잡화나 다른 것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싱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소싱. 네. 아니, 제가 소싱 방법이 사실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티 또 구독자분들께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시간 검색어를 많이 활용을 해요. 실시간. 네, 실시간 검색어가 네. 시간마다 거의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마켓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들어가 보면 뭐 사장님닷컴이라는 곳에 보면 이제 모든 마켓의 실시간 검색어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3월 초에 실시간 검색어에서 이제 11번가 아이템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경쟁자 수도 적고 이 상품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날 가공을 해서 저녁 늦게 이제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주문이 70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생활 잡화인데.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느꼈고 11번가 뿐만 아니고 이제 뭐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도 해외 직구로 팔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제 사람들이 가공을 안 해서 못 파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전혀 안 파는데 내가 신규 진입해가지고 확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실시간 검색어. 네. 저도 예고를 듣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하는 게 그래도 바로바로 유입이 되긴 한 것 같네요. 네, 저도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니까 데이터가 정말 갑자기 폭발적으로 우상향해서 그때 이제 딱 일주일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팔아서 저도 배대지에 신청서를 120개씩 이렇게 넣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기존에 4, 50개 정도 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은 지금 원래 무슨 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다들 레드오션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CS로 바로 받으면은 아직까지도 구매 대행을 지금 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좀 매번 들어와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뭐 레드오션인 거를 블루오션으로 본인만의 색깔로 만들면 된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지금 아직 구매 대행 업이 네.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구매 대행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뉴스 기사나 이런 게 이제 뭐 이커머스 시장인 성장세나 해외 직구 성장세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게 되면 해외 직구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올해도 작년에 비해 성장세에 있거든요. 사실 셀러의 증가수보다 이커머스 그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제품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맨날 그 이제 보던 국내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만 소싱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레드오션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블루오션인 상품들이 전 널렸다고 보거든요. 네. 직구는 이커머스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서야 해외 직구업이 이제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자를 추가하실 때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몇 년 전까만 해도 없었죠. 네. 근데 그것도 업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생겼다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이 시장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실제로 느껴지는 게 G마켓 옥션은 제가 파는 상품들은 거의 다 이제 고객층이 통화를 해보면 60대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제 네이버에서 물건 보고 전화 오신 분이 80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정말로 커지는 게 스마트폰 요즘에 어르신들도 다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이제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보면 막 교육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교육.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쇼핑몰 시장이 이제 눈을 뜬 거죠. 심지어 통관번호도 집에 이제 기록해 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 보고 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고객을 봤을 때 많이 체감하고 있어서 해외 직구 시장은 네, 앞으로 더 성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네. 통계 자료에서 매년 한 몇십 %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 지수는 뭐 거짓된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뭐 레드오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뭐 제 계획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반자동만큼은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반자동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반자동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어서 이제는 반자동보다는 수동도 이제 감이 와서 상품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거의 다 터져서 이제는 반자동으로 열심히 했던 그 아이템들을 쭉 모아서 사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입을 쭉 진행해 보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이제 성공 데이터를 모아서 브랜딩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입니다. 브랜딩 역시 구매 대행을 하고 사입을 하고 브랜딩이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네. 이게 이제 뭐 모든 셀러의 테크트리긴 합니다. 이 방법이. 일단 처음부터 브랜딩을 하면은 좀 그 상품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좀 성장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 처음에 어떤 상품이 많이 유입이 되는지 어떤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 눈을 먼저 익힌 다음에 이제 그 상품을 먼저 사입을 해서 한번 재고를 남기면서 팔아보고 그래서 이 재고를 남긴 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브랜드를 익혀서 파시는 루트가 제일 좋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여기 퍼센티 사용하시는 이제 유저분들, 네. 이제 대표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이제 사실 퍼센티 대표님 너무 뵙고 싶었던 게, 왜냐면 퍼센티 통해서 이제 매출도 많이 도움이 됐고, 저는 이제 반자동 솔루션을 많이 쓰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퍼센티만한 솔루션이 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뭐 광고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진심이고요. 이제 퍼센티에 지금 반자동 셀러들이 필요한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센티에 내에 있는 기능들만 잘 활용하셔도 매출 증진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특히 이제 키워드 뭐 상품명 짓는 것이나 뭐 추가 키워드 그리고 뭐 AI 필터 매칭 저는 그런 기능들이 정말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보다 추가 키워드를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퍼센트 구독자 여러분들도 매출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퍼센트 기능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기능 건의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우선순위를 봐서 이제 기능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기능은 뭐 기능 건의하면 남겨주시거나 뭐 계속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나은 퍼센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구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네. 브랜딩으로도 뭐 잘 되시거나 했을 때 퍼센티 또 찾아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이제 퍼센티로 수동하시는 분들도 퍼센티 활용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퍼센티를 통해서 수동 상품 하루에 1개, 뭐 늦어도 뭐 이틀에 1개, 이 정도로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업로드가 가능해서 퍼센티 수동하시는 분들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센티가 뭐 반자동이긴 한데 수동화시켜서 대표님처럼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조심히 귀가했으면 좋겠네요. 네,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